멀티라인이라고 합니다.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중선. 이 다중선을 만드는 방법이 그냥 다중선 그리세요 그리고 휙 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첫 번째로 다중선 유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중선 유형을 먼저 만들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다중선 그리기. 그 다음 다중선 편집하기.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이해되셨나요? 다중선 유형을 만들고 다중선을 그리고 다중선을 편집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먼저 과제물을 보시죠. 과제물이 여기입니다. 찾아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평면도 도면입니다. 자, 제가 조금만 확대를 해보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이 벽에 대한 사항이요. 벽에 대한 사항.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는 내벽은 시멘트 벽돌을 쓰고 외벽은 철근 콘크리트와 단열재와 적벽돌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 있죠?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바닥에서, 그러니까 기초에서부터 바닥까지는 철근 콘크리트를 만듭니다. 바닥에서, 그러니까 기초에서부터 바닥까지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그 위에 시멘트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부터 다시 철근 콘크리트로 올라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네모나게 친 데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니 기초에서부터 바닥까지 철근 콘크리트로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적벽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색칠하는 곳, 여기가 단열재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가 단열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적벽돌 마감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것만 보면 아 이렇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얘 있죠. 요 벽 있죠. 요 벽은 뭐냐면 가벽이에요. 그러니까 벽돌을 쌓아서 만든 벽이 아니고 얘는 경량철골을 이용한 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떠들면 어떻게 돼요? 네, 옆벽에서 들려요. 옆쪽에서 막 떠들면 여기서 들려요. 이게 가벽이에요. 여러분들 집들도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저희 집에 가면 아이들 방이 그래요. 아이들 방이 원래 설계상 하나로 틀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걸 막아 놓은 거예요. 근데 시멘트 벽돌로 막으면 어떻게 돼요? 철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량 철골을 이용해 가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사무실류도 다 이렇게 경량 철골을 이용해요. 경량 철골은 두께가 120mm입니다. 이 경량 철골 여기에 들어간 건 120mm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석고보드를 양쪽으로 바르게 돼요. 석고보드 한 장이 10mm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20에 석고보드 한 장씩 되니까 140mm죠. 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얇아요. 140mm밖에 안 되면 너무 얇은 거예요. 그죠? 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벽 두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장 더 치는 거예요. 시멘트 벽돌을 아니 석고보드를 이쪽에 한 장 저쪽에 한 장 더 붙이는 거죠. 그러면 140이 아니고 160이 돼버리죠. 조금 나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석고보드를 한 장 했냐 두 장 했냐 원피 쳤냐 투피 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원피 한 장 석고보드 한 장 붙였냐 석고보드 두 장 붙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방법이 좀 강화됐어요. 소방법이 강화됐습니다. 옛날엔 그냥 석고보드 쓰면 되지만 요즘은 내염, 그러니까 불에 강한 석고보드가 있겠죠. 불에 타지 않는 석고보드가 있겠죠. 그 석고보드가 이렇게 뜯어보면 원래 하얀색이어야 돼요. 그런데 약간 핑크색이 도는 석고보드가 있어요. 그게 내염 석고보드입니다. 그거 쓰셔야 돼요. 여기서 불 났는데 옆방으로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최대한 대로 버텨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염 석고보드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저 뒤에 우리 들어오는 저 통로벽도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바라고 합니다. 갈바. 말이 이상하죠. 처음에 있어요. 저 왜 일본말 쓰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저 재질 이름이 갈바늄이라는 재질입니다. 갈바늄이란 재질이에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 철 재질 이름이 갈바늄입니다. 그러니까 갈바늄이라는 그 철을 이렇게 접어서 만든 거예요. 쟤도 120mm밖에 안 써요. 얇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벽돌은요? 벽돌 한 장의 크기는 그냥 외우세요. 벽돌 한 장의 크기는 190에 90에 57. 190에 90에 57. 3mm잖아요. 그래서 190에 90에 60 이렇게 쓰는 데도 있어요. 설계할 때 그냥 3mm 무시하고 그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지, 그 다음에 요즘 말로 줄눈. 벽돌이 있고 그 다음 줄눈이 들어가고 벽돌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줄눈, 이게 이제 몰탈이라고 불러요. 몰탈이라고 하는데 모르타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몰탈입니다. 몰탈이 맞아요. 일본식 발음으로는 몰탈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모르타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맥도날드를 마그도나르도 그러죠. 일본 말은 받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 용어가 다 일본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타르 이렇게 얘기해요. 몰탈이란 뜻입니다.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물하고 이렇게 만든 게 몰탈이에요. 다시 말하면 접착제입니다. 접착제예요. 이게 이제 조금 와전돼서 몰타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몰타르 혹은 그러니까 타르 접착제란 뜻이에요. 몰탈 이렇게 됩니다. 몰탈이 그러니까 줄눈이 10mm입니다. 10mm. 그러니까 이 몰탈까지 합쳐가지고 200에 100에 70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벽돌 한 장의 크기를 200에 100에 70. 그 표준 벽돌은 원래 크기는 190에 90에 57.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설계를 한다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외우고 다녀야 되는 게 바로 이 벽돌 한 장 크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mm냐면 200mm입니다. 200mm예요. 여기가 200mm입니다. 200mm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200mm. 자, 그렇다면 자, 조금만 더 확대해 볼까요? 조금 더, 이게 최대한 확대인가 보다. 자, 여기도 200mm. 여기 200mm. 그 다음 여기는 얼마냐면 100mm. 그 다음에 여기 단열재 있죠. 단열재가 120mm.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단지 치수를 이제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숫자를 외워놓고 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사용하는 벽은 전부 다 딱 통일되어 있어요. 100mm 벽, 200mm 벽 이렇게 딱 통일되어 있어요. 다 200mm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200mm고 여기가 200mm고 여기는 100mm고
그러니까 이 외벽은 총 얼마? 420mm. 내벽은 200m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벽에 대해서 벽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치수를 오늘 지금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멀티라인을 쓰는 겁니다. 제가 여기 방 있는 요 공간 있죠. 여기만 그려볼 겁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그릴 거예요. 자, 치수를 보면, 자, 여기가 3600이고, 여기가 3000입니다. 자,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자, 중심선이 필요해요. 하나 만들고, 센터. 자, 1번색 로드 센터. 자, 얘네들은 센터입니다. 옵셋 3000. 자, LT 스케일 뭐 10배. 옵셋 3600. 여기가 방 한 칸 크기인 거죠. 그죠? 이렇게 외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내벽이 지나가고. 자, 옵셋 100mm. 좌우로 하나씩. 자, 다시 레이어. 칼럼. 단면이란 뜻이에요. 자, 2번색. 얘는 단면입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자, 트림, 필렛. 자, 필렛이 안 되네요. 얘는 지우고. 아, 노트림 모드구나. 이렇게 생겼고, 자,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여기는 없고,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 필렛. 자,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200mm짜리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바닥에 기초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의 두께가 200mm 두께가 이렇게 먼저 쭉 올라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옵셋 120mm.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자, 필렛. 다시 옵셋 100mm. 다시 한번 필렛. 자, 됐나요? 자, 이렇게 두 개는 단열재입니다. 자, 단열재. 자, 3번색. 이건 지금은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중심으로 쓴 겁니다. 마감선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됐나요? 자, 여기 중간에 선을 긋고 옵셋 600mm. 이 치수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저기가 창문 자리예요. 일반적으로 창문은 1200입니다. 창문 하나가 600mm예요. 창문 하나가 600mm고 지금 창문이 두 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양쪽으로 슬라이딩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1200mm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부분이 완성이 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완성시켜 보시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건축 유형 중에 철근, 콘크리트
있고 철골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건물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 방식입니다. 철골 콘크리트 방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둘 다 앞에 철이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들어갑니다. 여름에 시멘트가 열을 받으면 늘어나요. 겨울에는 수축을 해요. 그죠? 이 팽창률이 아주 절묘하게 철하고 똑같아요. 철이 그러니까 여름에 늘어나고 겨울에 이렇게 줄어드는 그 팽창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축률 있잖아요. 이게 콘크리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철과 콘크리트를 붙여서 함께 쓰는 겁니다. 동시에 늘어났다가 동시에 줄어드니까. 만약에 이게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철과 콘크리트를 같이 써요. 근데 문제는 중간 단어죠. 철근이냐, 철골이냐. 철근, 근육이란 뜻이에요. 인체를 보면 근육이 있잖아요. 그리고 철골,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철을 근육처럼 쓴 걸 철근이라고 하고, 철을 뼈대처럼 쓴 걸 철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끼손가락만 해요. 철근이 새끼손가락만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쭉 세워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마디마디 이렇게 채운 다음에 거푸집 붙여서 콘크리트를 부어요. 이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주로 빌라나 단독주택 만들 때 많이 써요. 철골은 H빔 있죠. H빔을 땅에 박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놓고 거푸집을 세운 다음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요. 이게 철골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어느 게 비쌀까요? 철근이 비쌀까요? 철골이 비쌀까요? 네, 철골이 비싸요. H빔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단단할까요? 어느 게 더 튼튼할까요? 네,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해요. 철골이 더 튼튼해요. 그래서 빌딩 있죠. 빌딩을 지을 땐 다 철골로 짓습니다. 비싼 대신에 튼튼해요. 그래서 철근은 어디다 써요? 높지 않은 빌라, 5층짜리 빌라 있죠? 4층짜리 빌라라든지 2층짜리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철근을 써요. 그리고 이제 그 이상 올라가는 데는 다 철골인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 중간에 이렇게 기둥이 들어 있잖아요. 여기 여기 철골이 들어 있는 거죠. 여기가 철골이 들어가 있는 자리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철골입니다. 철골이 훨씬 더 좋아요. 대신에 비싸서 그렇지. 그럼 여기서 던지는 질문 하나. 층간소음은 어디가 더 잘 일어날까요? 철근일까요? 철골일까요? 철근이 층간소음이 잘 일어납니다. 철골에서 층간소음 안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 위에 태권도장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물론 그런 쿵쿵 소리는 나겠죠. 그죠? 근데 그만큼 심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죠? 네. 생각보다 철골이 층간소음이 안 일어나요. 철근은 생각보다 층간소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던지는 질문. 아파트는 철근일까요? 철골일까요? 아파트는 철근일까요? 철골일까요? 네, 옛날엔 철근으로 지었습니다. 요즘은 두 개 혼합해서 지어요. 왜냐하면 요즘 고층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아파트 높이가 9층에서 15층 사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철근으로 됐어요. 근데 요즘은 아파트가 최소 20층에서 30층 올라가죠. 그러니까 튼튼하게 아래층은 철골로 위로는 철근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같이 써요. 자, 이해되시죠? 자, 아파트가 철근으로 해결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중이 되게 무거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파트는 철근으로 지으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이 벽체가 이런 가벽이 아니라는 거죠. 벽체가 힘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체가 철근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보통 아파트는 이런 벽체를 쌓을 때 벽돌을 넣고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중을 받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는 공사를 할 때 그 확장 공사를 아무데나 해서 두들겨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평면도를 보고 이게 가벽인데만 확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벽돌을 쌓아놓은 데는 힘을 받는 곳이니까 벽돌을 두들겨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발코니 확장 공사했다가 말이 많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옛날 아파트들은 외벽이 힘을 받는단 말이죠. 옛날 아파트들은 외벽이 힘을 받는 벽이에요. 그래서 그걸 뜯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요즘 아파트는요, 아예 발코니를 확장할 걸 염두에 두고 하중이 바깥쪽에 걸리게끔 설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괜찮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의 벽은 가벽이 아닙니다. 이거 벽돌로 쌓아서 만든 거고, 하중을 버티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아파트들이 종종 있죠.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분명히 하중 계산할 때는 이거 벽돌로 지어야 되는데 벽돌로 안 하고 저렇게 경량철골로 올려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지? 아니다. 얼마 전에 그 아파트 하나 무너진 거 있었잖아요. 올리다가. 그거 봤거든요. 우연히 봤어요.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 간에는 분명히 벽돌을 쌓아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소음이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세대와 세대 간을 경량으로 막아놨더라고요. 경량으로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길 왜 경량으로 왜 막지? 저건 벽돌로 쌓아서 막아야지. 서로 이렇게 얘기가 안 통하죠. 그래야 이게 하중이 생기는 거니까, 하중이 생겨서 이게 버텨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냥 막 경량으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르르 이렇게 돼버린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오래 하게 되면 그런 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아, 저거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보시죠.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100mm, 여기가 100mm, 120mm, 100mm 맞나요? 자, 중심을 기준으로 100, 220, 320 맞습니까? 네, 이렇게 세는 겁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저 중심선이 제로입니다. 제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그 다음에 플러스 220, 플러스 320 이렇게 세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숫자 넣는 방법이 아래 100, 120, 100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100, 220, 320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처럼 넣으셔야 돼요. 자, ML 스타일 보시면 여기 뉴 버튼이 있습니다. 모디파이도 있네요. 자, 뉴 당연히 이름을 만들어야 돼요. W420이라고 했습니다. 컨티뉴. 자, 디스크립션 주석입니다. 주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딱 나눈 다음 왼쪽은 무시. 오른쪽만 봅니다. 왼쪽은 안 써요. 오른쪽 것만 보시면 돼요. 디스크립션은 주석입니다. 이 다중선이 어떤 다중선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 돼요. 외벽 420mm
단열재 120 이렇게 써놓으면 된단 말이죠. 자,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옵셋 값이 이렇게 나와요. 선택하면 옵셋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추가와 삭제도 가능해요. 자, 선택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 그러면 여기 값이 이렇게 바뀝니다. 오케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꾹 누르면 돼요. 선택하고 플러스 100 그리고 아무데나 이렇게 꾹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두 개 더 추가해야 됩니다. 선택하고 하나는 220 다른 하나는 320 전부 다 바이 레이어입니다. 색상과 선 종류를 바꿀 수 있어요. 색상과 선 종류를 물론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꿀 겁니다. 레이어에다 다이렉트로 넣을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면 주석과 함께 이렇게 미리 보기가 떠요. 자, 스탠다드 선택하고 다시 뉴 W200 자, 컨티뉴 하나는 마이너스 100 다른 하나는 플러스 100 디스크립션에다가 내벽 200mm 그리고 OK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중심선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제로선이 하나 어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린 몰라요. 우린 그 값을 몰라요. 제로선이 있는데 우린 몰라요. 다만 그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죠. 자, 제가 420mm짜리 모디파이 눌러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요. 만들어 보시죠. 여기 세커런트요. 그러면 얘가 그려지게 돼요. 세커런트. 세커런트가 되는 순간 딜리트가 안 돼요. 수정 안 됩니다. 자, 보시죠. 오케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시 지우고 다시 그려봅시다. 자, 이번엔 전체 다 그릴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엔 전체 다 그릴 거예요. 자, X라인 0도 90도 자, 옵셋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오도록 다시요. X라인 0도 90도 옵셋 4500 옵셋 1900 자, 다시 옵셋 1600 다시 옵셋 1800 다시 옵셋 4200 자, 트림으로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옵셋 1200 다시 옵셋 2100 다시 옵셋 2400 다시 옵셋 3000 네, 다 만들어지긴 했네요. 자, 다시 이쪽으로 옵셋 1800 이렇게 되네요. 선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갔고요. 지금 보시면 요 선은 아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싹 지우고 다시 옵셋 3600 다시 옵셋 4000 다시 옵셋 3300 자,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건물이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필렛. 자,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어라? 하나가 잘못됐네요. 아, 숫자가 여기 없었네. 자, 옵셋. 자, 여기가 3000이죠. 옵셋 2400. 네, 여기네요. 이건 그대로 냅두고 다시 옵셋 4300. 여기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이만큼 지우고, 그러면 여기 욕실, 여기 거실. 자, 라인. 자, 여기 트림으로 잠깐 자르고 선을 다시 그려줍니다. 이렇게요. 라인 중간점에서 선을 내려 긋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욕실. 자, 그 다음 여기는 지우고, 그 다음 요렇게 지나가네요. 아, 아니구나. 네, 요렇게 지나가는 거죠. 요렇게 가는 거죠. 여기가 욕실이네요. 자, 트림. 이런 모양이군요. 이렇게 생겼군요. 여기가 현관, 여기가 욕실, 안방, 방, 주방, 방, 욕실, 거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죠. 자, ML 스타일에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있단 말이죠. 제일 먼저 W420을 먼저 쓸 거예요. 그래서 W420을 선택하고 Set Current, 다시 말하면 얘를 쓰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오케이. 자, 레이어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는 명령어가 M9입니다. 자, M9인데 문제는 이거의 옵션을 미리 봐야 돼요. 자, 세팅. 저스티피케이션이 탑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이 뭐냐면 자리 맞춤이에요. 선들이 동시에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선들이 한 4-5개가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탑이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스티피케이션이 탑, 바툼, 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툼은 제일 아래쪽을 끌고 가는 거고 탑은 제일 위쪽을 끌고 갑니다. 아까 우리 숫자를 넣을 때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플러스 220, 플러스 320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탑이라는 건 그 숫자 중에 제일 큰 거, 320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여기 이 자리가 기준인 거예요. 바텀은요, 제일 낮은 거, 마이너스 100이 제일 낮은 거, 제로가 중간선, 원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스케일. 얼마로 돼 있나요? 20으로 돼 있죠. 근데 다시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금 ML 스타일에서 만들어 놓은 건 1대1인가요? 1대20인가요? 1대1이잖아요. 이 스케일 값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20배가 커져서 나와요. 자, 그 옵션에 보시면 스케일이 있습니다. 먼저 스케일을 눌러서 1로 바꿉니다. 자, 일단 보세요.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맨 위쪽에 라인이 걸려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커서 맨 위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저스티피케이션, 이번엔 바툼, 맨 밑으로 깔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맨 아래쪽에 이렇게 깔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저스티피케이션, 이번엔 제로, 중간으로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중간으로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그려야 됩니다. 얘는
좀 특별하게 시계 방향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자, 다 그렸어요. 여기 닫으면 되잖아요. 클로즈. 그러면 여기 깨끗하게 딱 떨어집니다. 자, 어떤가요? 벽체 완성됐나요? 자, ML 스타일. 이제는 W200을 쓸 건데 선택하고 여기서 세커런트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M9 보시면 맨 끝에 여기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직접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내가 만든 스타일의 이름을 직접 쓰면 돼요. 모르면 물음표 눌러보세요. 물음표를 누르면 내가 사용한 멀티라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W200이네요. 자, 그래서 스타일에다가 여기 W200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이렇게 스타일이 W200으로 그냥 간단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굳이 멀티라인 스타일 들어가서 W200을 선택하고 세커런트로 안 바꿔도 그냥 M9 자체적으로 스타일에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멀티라인 그리고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다시 중심선에서 중심선으로 다시 중심선에서 중심선으로 이렇게 하면 전체 벽체 완성이 됐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ML 에디트입니다. ML 에디트 다중선 편집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M9을 좀 그려보죠. M9 스타일 W420. 자, 제가 선들을 이렇게 옆에다가 그려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ML 에디트.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클로즈드 크로스하고 클로즈 T하고 똑같아요. 오픈 크로스하고 오픈 T가 똑같고요. 머지 크로스하고 머지 T가 똑같습니다. T는 말 그대로 T자 모양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트림한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클로즈드 크로스입니다. 자, 아래 걸 먼저 선택하고 위에 걸 선택했습니다. 나중 선택된 게 이렇게 통과가 돼요. 어디가 닫힌 거냐면 바로 여기가 닫혀버린 겁니다. 클로즈드 크로스, 닫힌 교차란 뜻입니다. 다시 볼까요? 이번엔 오픈 클로스입니다. 세로 선택하고 가로 선택하고 오픈된 거 보이시나요? 다만 이 중간은 어떤가요? 그대로 닫혀 있습니다. 다시 보죠. 머지 크로스. 여기 가운데까지 딱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네. 클로즈드 크로스, 오픈 클로스, 머지 크로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ML 에디트 똑같아요. 이번엔 클로즈 T, 오픈 T, 머지 T입니다. 클로즈 T 남길 부분을 클릭하는 거예요. 통과할 부분 클릭합니다. 이렇게요. 이 위에가 없어졌죠. 제가 여기를 클릭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봅니다. 오픈 T 남길 때 클릭하고 통과할 거 클릭합니다. 다시 봅니다. 머지 T 남길 때 통과할 때 어떤가요? 클로즈드 T, 오픈 T, 머지 T. 자,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자, 여기 오른쪽부터 먼저 봅니다. 여기 먼저 보고 여긴 조금 나중에 보겠습니다. 커트 싱글, 커트 올, 웨일드 올. 자, 이번엔 제가 선을 이렇게 지웠고요. ML 에디트, 커트 싱글. 내가 클릭한 요 부분만큼 클릭합니다. 지웁니다. 먼저 선택한 거예요. 자,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클릭할 겁니다. 이렇게요. 먼저 선택한 데에 이렇게 커트 싱글이 일어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커트 올 전체를 다 잘린 거 보이시죠? 커트 올. 근데 이렇게 잘렸다고 해서 트림으로 잘린 게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로 인식을 해요. 다 하나로 인식을 합니다. 그냥 단지 요만큼 뭘로 가렸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요만큼 뭘로 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가린 겁니다. 다시 볼까요? ML 에디트, 웨일드 올. 웨일드가 용접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용접하기. 그러니까 내가 커트한 거 다시 용접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이 좀 모자르게 됐네요. 자, 이렇게요. 한번 해보시죠. 자, ML 에디트. 자, 코너 조인이 있네요. 아, 이건 하나 더 그려야 되겠다. 자, 멀티라인. 자,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조인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ML 에디트, 코너 조인트. 상관없어요. 남을 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이렇게 방향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멀티라인. 제가 이렇게 클릭해 봤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 그립 보이시나요? 네, 여기를 벌텍스라고 합니다. 벌텍스가 정점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부위의 점, 이걸 벌텍스라고 해요. ML 에디트, 네, 딜리트 벌텍스가 이 점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삭제된 거 보이시나요? 정점 삭제가 바로 딜리트 벌텍스입니다. 자, 반대로 애드 벌텍스가 정점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별로 표시가 안 나요. 눌러보면 알아요. 이렇게 그립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나머지는 뭘로 이용해요? 이렇게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수정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딜리트 벌텍스와 애드 벌텍스를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T자잖아요. ML 에디트, 머지 T, 남길 부분 통과할 때 여기 정리됐네요. 이렇게요. 정리됐네요.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이게 다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건 먼저 해결해 놓습니다. 자,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꺾어진 부분이요.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네, 여기 해결됐고요. 자,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여기도 됐고요. 자, 여기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남길 부분, 통과할 부분. 네, 다 됐네요. 종종 여기 이렇게 코너 부분이 제대로 머지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분해하고 작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됐나요? 작업이 다 끝나게 된 거죠. 벽체가 완성이 된 거죠. 네, 멀티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냥
미련 없이 전부 다 분해합니다. 미련 없이 분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기다 방문이랑 창문을 다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멀티라인 상태에서는 불편해요. 안 돼요. 그래서 분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일단 오늘의 목적은 여기까지. 벽체를 이용해서 그리기.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엔 폴리라인입니다. 폴리라인 시작점 클릭. 자, 제가 선을 그냥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전부 다 그냥 폴리선으로 그려졌나요? 네. P라인은 이게 끝이에요. 폴리선으로 그립니다. 이게 가장 주된 목적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P라인 시작점 눌렀는데 여기 옵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폴리라인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선이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하프 위드하고 위드. 하프 위드는 쓸 일이 없습니다. 위드만 쓰시면 돼요. 자, 제가 조금 클릭하고 위드 10mm, 0mm. 다시 위드 0mm, 10mm. 다시 위드 0mm, 0mm. 다시 볼까요? 클릭하고 위드 0mm, 10mm. 다시 위드 0mm, 0mm. 다시 위드 10mm, 0mm. 화살표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위드를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폴리라인 위드 10mm. 그러면 이렇게 두께가 있는 선들을 위드 0mm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선의 굵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자유스러워진 거죠. 한번 해보실까요? 자, P라인에는 이런 기능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P라인 시작점 아크 다시 라인 그 다음에 아크 이런 식으로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조인. 네, 이러면 금방 만들어진단 말이죠. 작업을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인 명령을 이용해서 P라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보시죠. P라인입니다. 제가 P라인을 여기까지만 그렸어요. 다시 P라인을 이어서 그리겠습니다. 자요. 그럼 P라인이 두 개인가요? 네, 조인. 그럼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우린 조인을 써요. 다른 거 안 써요. 조인만 쓰면 돼요. 자, 다시 봅니다. P-Edit. 그러면 Select Polyline. 폴리선을 선택하랍니다. 선택했더니 이만큼 선택이 됩니다. 클로즈가 있고 조인이 있고 위드가 있고 나머진 다 무시. 자, 위드 10mm. 선의 굵기가 바뀐 거 보이시죠? 다시 위드 0. 그 다음 클로즈. 도형 닫힌 거 보이시나요? 오픈. 도형 열린 거 보이시나요? 조인. 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하나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세 가지. P-Edit에서 오픈, 클로즈, 조인, 위드. 이렇게 세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라인. 서클, 트림.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얘네들은 라인하고 서클로 그린 거죠. 폴리라인이 아니란 말이죠.
얘를 하나로 연결하려면 join이라는 명령을 쓰면 돼요. 그죠? 이 join 말고 pedit를 쓸 겁니다. pedit 그러면 CAD는 물어봐요. 이렇게 select polyline이라고. 근데 지금 제가 선택하는 건 라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CAD가 물어봐요.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하나로 바꾸시겠습니까? 즉 폴리라인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잖아요. 내가 선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폴리선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당연히 yes. 네, 그러면 요거 하나가 폴리선이 된 겁니다. 나머지 조인. 바로 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엔터.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폴리선으로 바뀝니다. 사실은 이것만 써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써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쓰고 요거 하나 써요.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사에서 바로 요 기능을 따로 명령어로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조인이에요. 한번 해보시죠.